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는 또다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수익률이 난 거에 거의 반 정도가 깎였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310원에 있었던 어떤 그 리플 코인이 380원까지 올라갔다가 딱 그 중간 지점에 걸쳐 있고, 아마 다른 알트코인들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하고 약간 사람 상태를, 심리를 교묘하게 딱 그런 라인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이 장세,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이 장세를 의도적으로 대중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차트가 깨져서 패닉하는 거는 막아놓고 일단은 시장의 생태계는 계속 구축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 말씀드리는 거는 몇 가지 중요한 뉴스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리고 다른 나라 거래소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생태계 구성을 계속 하고 있나, 그래서 그 안에서 자그마한 희망의 새싹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가진 코인, 투자한 코인이 원화로 얼마 올랐다, 이것만 계속 바라보시면 사람이 더 지쳐요. 그러니까 1%, 2%, 막 5% 오른 거에 막 환호하고 갑자기 뒤돌아서고 이건 아니다 막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윌리엄 무가야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플루언스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비탈릭 부텔릭 같은 그런 인물은 아닌데, 일단은 이 사람이 말한 중요한 언급한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에 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초기에 들어왔고, 그리고 비즈니스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그런 책에,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한 중요한 게 본인도 암호 자산에 초기 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은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인 버추얼 캐피탈 벤처의 총괄 파트너이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특별 이사의 고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P2P 상거래 아마 오픈바자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픈바자라고 있는데, 그거에 블록체인하고 연관된 어떤 플랫폼 거래 이커머스 시스템이거든요. 그거에 관한 것도 이 사람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존 메가피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존 메가피랑은 조금 약간 질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존 메가피 같은 사람은 좀 약간 뻥카를 되게 많이 까는 사람이야. 막 과장되게 말을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트위터를 제가 보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이번 연도 말까지, 이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이더리움이 $1000까지 가고 비트코인이 25,000불까지 갈 거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50불까지 갈 거고, 아톰 코인 아시죠? 아톰, 텐더민트 아톰 코인이 $20까지 갈 거고, BNB가 $50. 그리고 도치 $250까지 가고, 이오스가 $7. 그리고 킨이라는 게 0.001까지 가고, 그리고 스택스 $1.5, 테조스가 $2, 스팀이 50센트 까지는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번 연도 말까지 55%까지 아마 그 정도 선까지 아마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누가 알겠어요, 어떤 얘기를 할지. 그래서 이거에 관한 거를 트레이딩에 참고는 하지 마라,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냥 말한 거기 때문인데, 수천 명의 사람이 여기다가 이런저런 표시를 하고, 어쨌건 저도 그래서 눈여겨보긴 했거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리트윗을 하고 댓글을 달고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진짜 지금이 9월 중순인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몰라, 어떻게 될지 갑자기. 자, 어쨌든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무야가르의 어떤 그런 언급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예전에 이제 2017년 말 2018년 초까지 갑자기 불장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덤볐죠. 그린 칼라로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불장이야 막 난리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거의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패닉할 거야,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희망을 갖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저는 펀더멘탈은 이 생태계에 대한 펀더멘탈은 2년 전과 되게 많이 틀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실체가 없었어.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올랐다가 뭐 유시민의 발언에 의해서 아니면 뭐 그때 그 장관 있죠. 그 장관님이 뭐라고 언급하면서도 규제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떨어졌는데 그때와는 되게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거의 바닥이다. 지금 심리도 그렇고. 근데 어저께 심리가 추세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하락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허탈함 그리고 이게 뭐 장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기분도 아마 되게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터키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이 아이스크림 장사한테 아이스크림 살 때 장난을 하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콘 같다. 줄 것 같이 하다가 뺏고 이렇게 약 올리는 어저께 이런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게 저는 바이낸스 US가 오픈할 게 얼마 안 남았다. 근데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이낸스 US에 관해서 바이낸스도 좀 약간 이벤트적인 어떤 레퍼럴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추천을 만약에 받으면 $15를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레퍼럴을 막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득을 위해서. 근데 뭐 그거는 개인의 어떤 성향이니까 그걸 갖다 뭐 나쁘다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대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돈을 페이하면서까지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에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에 지금 보면은 16개 16개나 되는 어떤 그 코인들이 이번에 상장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17개구나. 17개나 되는 알트코인이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보면은 업비트도 그렇고 지금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뭐 코빗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지금 상장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이낸스나 이런 코인베이스 같은 이 주도적인 거래소들이 이런 코인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이 알트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상장시킨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파일 코인이라고 하나 있어요. 파일 코인이 있고, 폴카닷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코인들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코인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코인 한 몇 년 전부터 했던 사람들은 이제 아는 코인들이니까 어쨌건 이게 코인베이스에 상장했다는 게 이게 참 저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놀랐다고 생각을 하고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데시 코인을 상장했다.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상장했는데 지금 보면은 코인베이스에서도 이 데시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플로도 이제 iOS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이거를 트레이딩 할 수 있다. 이걸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한번 지켜보시고 주도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되게 친화적인 거래소가 저는 코인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래소가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얼마 전에 리스트업을 시켰다. 이게 과연 뭘 뜻할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보시고 한번 제 영상이 끝나면 한번 둘러보세요. 과연 진짜 찰리 브라운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나 한번. 그러니까 시세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자, 업비트라는 이 존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비트 메인 화면에 보면은 시총의 인덱스가 있고 알트코인 인덱스가 있고 탑 30개나 되는 어떤 그 코인에 관한 인덱스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세분화돼서 들어가냐면 탑 1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코인에 투자해서 되게 번거로워, 되게 신경 쓰기 싫어 이런 사람은 그냥 인덱스에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나중에 ETF까지 등장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거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미리 이 시장을 지금 이렇게 쪼개가지고 디테일하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세요. 한번 테마 인덱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또 나누는 거야. 알트코인을 또 짜잘하게 또 그룹별로 나눠요. 그래서 이게 가치 보존 및 바스켓이 있고 간편 결제 플랫폼 쪽에 있고 게임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코인이 있고 광고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코인이 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코인. 그러니까 지금 뭐 상장 폐지된다 이렇게까지 뭐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한 인덱스도 사실 업비트에서 만들어 놨었어요. 이미 예전부터.
그리고 대출 및 신용 서비스, 데이터 저장 서비스, 어떤 코인인지 아시죠? 데이터 저장, 어떤 이런 코인들, 그리고 뭐 시아 코인이나 스토리지 이런 코인들 얘기하는 거고, 분산화 거래소, 디센트럴라이즈, 그래서 그런 거에 가는 거,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뭐 스팀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연산력 임대 서비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테마별로 나눠서, 이거를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주식시장하고 연관해가지고 아마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들기 위한 단초를 지금 마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삼성증권이 5조 원의 규모의 종이증권에서 전자증권. 그러니까 종이증권을 이제 국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 달 며칠까지 종이증권을 시장에 끌어나가지고 증권사에다 입력을 시켜서 전자증권으로 편입시켜라.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거다. 뭐 벌금을 때린다던가 아니면 뭐 없는 걸로 친다든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증권 쪽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이 됐는데, 이번에 각 증권사에 예치된 전체 상장 주식 전자증권이 17조 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현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고에 쌓여져 있던 어떤 그 채권이나 주식에 관해서 지금 끌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정부가 금융정책 발맞추는 NH 투자증권 소부장 펀드 핀테크 육성 전도사로, 여기 가만히 보세요. 리치 플래닛하고 두나무 등 핀테크 기업과 협력한다. 신금융 서비스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9월 17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특이한 사항을 하나 찾았는데, 자,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NH투자증권은 연초 이후 리치 플래닛, 디렉셔널 그리고 두나무 등과 핀테크 관련 업무 협약 모듈을 맺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NH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두나무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양사의 증권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잔고를 실시간 동기화하고, 이 대목이 중요해요. 동기화하고 고객 요청 시 두 플랫폼에서 주식 주문 등의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물경제 시스템에 꼬신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하고 이게 크로스 오버되기 일보 직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한테 알려지진 않았어, 아직까지는. 근데 전자증권을 이미 전자증권 쪽으로 정부가 몰아가고, 지금 이렇게 증권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모듈을 체결한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세가 안 좋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이러는 거 아닐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자, 그래서 몇 가지 또 증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 자, 이번에도 계속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시세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냥 활기차게 계속 그냥 시간을 보내보세요. 버텨보세요.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나나. 자, 근데 USSEC이죠. USSEC의 체어맨인 제이 클레이틴이라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BTC가 존재할 수 없다. 뭐 이거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강력한 어떤 그 규제 법안을 통합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메이저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BTC가 안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얘기를 어저께 오후에 뉴스로 딱 접했는데, 이걸 딱 보면서 시겁했거든요. 순간? 그러면서 시세도 막 떨어지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기사를 되게 좋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도 이 말에 동감을 하는데, 강력하게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겠다는 얘기는 제도권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사실은. 규제안이 없을 때는 애매모호하잖아요, 되게. 근데 보면은 나스닥을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이 GP를 한 사람은. 그래서 투자자들이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와 같이 그 가격 발견에 대해 똑같은 엄격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가 더 잘 규제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가 지금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면 결국에는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문호를 점진적으로 저는 연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NH투자증권하고 두나무 파트너스하고 모듈을 체결했다. 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세는 안 좋아. 그리고 걔네가 가지고 있는,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그거를 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짜잘한 알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피곤하시면 그냥 인덱스에 넣는 것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TF 같은 거 투자하는 거. 그래서 분명히 그런 상품이 향후 몇 년 안에는 분명히 출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것도 아마 엄청난 호재거리인데 사실은 지금은 아직 아니죠. 근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바이낸스가 지금 보면은 물리적인 어떤 피아트 머니를 크립토 마켓에서 살 수 있는 OTC 마켓에 관해서 중국의 위에나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거를 10월달 안에 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열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이거에 관해서 허가를 안 했다면 이런 뉴스가 여기 나올 수가 없죠. 9월달에는 지금 뭐 얼마 안 가서 이번 달 내에는 분명히 오픈할 거라고, 저는 바이낸스 US가 오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바이낸스가 만약에 중국 시장을 열려진대, 거기 들어가서 OTC 마켓에 만약 열린다. 그럼 어떤 만약에 파장이 불어일으키냐. CMO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새로운 OTC 온 램프는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이며 현재 계획이 중국 인민폐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바이낸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폐를 막 빨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위에나를. 자, 그리고 보면은 현재까지 바이낸스는 담당자가 언급한 대로 사용자에게 대규모 트랜잭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OTC 거래 데스크를 이미 설정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는 2019년 4월에 OTC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거의 8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랬는데 OTC 거래가 만약에 중국 시장에 다이렉트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지금 여기 8천만 달러라고 써있는데 얼마나 큰 규모의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발휘해서 들락날락거릴까요? 그거를 대비해서 바이낸스는 지금 랜딩 서비스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랜딩 서비스를 같이 엮어가지고 마진 거래도 저는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거대하게 바람을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하는 단계지, 지금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에 계속 막 뇌동매매하고 자꾸 막 이러다 보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지레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멘탈을 강화하시고 이왕에 버티신 거 그냥 끝까지 한번 보세요.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뉴스 보세요. 계속해서 생태계는 계속 자라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도 마찬가지로 R3 여기에 이번에 마르코폴로 블록체인 여기에 이제 합류를 했다. 아마 아시겠지만 R3 코단가 하는 어떤 그런 게 리플 네트워크하고 그 관련이 있고, 그리고 스텔라 루멘 그쪽하고 또 관련이 있죠. 거기다가 R3에 아마 시보스에서 다음에 23일에서 26일날 시보스 포럼에서 많은 어떤 그 금융기관 그런 업체들이 참가하고 8,000명이나 되는 인사들이 나와서 무슨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한 저는 블록체인 금융하고 지금 우리 암호화폐 업계하고 상호 연관돼서 호재거리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세가 주저주저하고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금융업체도 블록체인 어떤 그 네트워크에 합류해서 움직인다는 거에 우리가 좀 약간 여러 가지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업비트의 인덱스 지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하시면, 그리고 나중에 상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증권사하고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가 안 좋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공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상상을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해요. 원래 스타일이 상상하고 추측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사람이.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건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끝없이 하락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딱 중간 지점에 멈춰놨잖아요. 그 얘기는 패닉하게 이 시장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희망을 안고 오늘도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진심으로 항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예, 감사합니다.